네, 오랜만에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달 정도밖에 네.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세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모셨는데요. 전국 판세는 일단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전국. 뭐 승패를 나누는 기준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체가 이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제 16개가 됐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절반을 초과한 것을 어디가 가져가냐. 이게 전통적으로 승패를 그렇죠. 나누는 기준이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 비해서 증감이 어떻게 변했냐. 이전에 비해서. 네. 그래서 뭐 이전에 아주 안 좋았는데 조금 한두 석 더 하면은 네. 선전한 거니까요. 예.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것저것 뭐 그러니까 상징적인 건 놓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네. 서울과 부산만 그렇습니다. 하면 된다 이런 경우죠. 예. 그럼 전체적으로 사실은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는 가운데 이제 그 요새전을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세 개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뭐 여기서 더 나가는 게 있어요. 워낙 분위기 좋으면 과반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역대 최고치 해야 잘했다 이렇게 되는. 예. 약간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워낙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 전에 치를 수 있는 온전한 모습 자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모든 선거는 사실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거든요. 정부에 대한 평가거든요. 사실은 모든 네. 선거는 그런데 오히려 야당이 평가를 받는 선거가 되어버립니다. 이번 선거는 야당 평가 선거가 야당 심판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이제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 메커니즘이 있어서 사실은 뭐 언론에 보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뭐 그림 나오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총선에서 한 얘기고 지방선거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통한 지역 발전. 이거 이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통령이 임기 이제 중반 후반을 달려가서 인기가 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선거는 여당이 선전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조건이 지금 이제 여권 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봐서는 16개 중에서 이제 한 15개는 해야 15개. 막 14개, 15개는 이제 돼야 뭐 그 흐름대로 갔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지표가 이런 이제 압도적 격차가 현격한 결과를 모든 지표가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원래는 장동혁 대표 말대로 서울과 부산이 가장 뜨거운 그 선거구여야 되는데 의외로 지금 대구가 제일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반면에 경북은 또 관심이 많지 않은 이런 상황이어서 일단 대구 경북 지역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TBC 대구 방송이 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30일 어제 저녁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28일, 29일 이틀간 대구 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겁니다. 대구시장 인물 적합도를 물었더니 김부겸 전 총리가 1위를 했습니다. 49.5%고요. 가상 대결을 해도 다 과반이 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5일 전에 영남일보에서 같은 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조사 결과 나와서 여의도에 한번 충격을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진다. 국힘 후보 다 진다. 그게 이제 영남일보 신문에 실린 그래프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 그 TBC 영남일보와 사실 대구에서 사실 콜라보를 좀 많이 하는 방송 중에 하나가 TBC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리얼미터에서 해서 추이를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니까 해놨는데 보면은 특징이 다자 대결에서 김부겸 후보의 다자 대결의 지지율이 30%대여서 거의 50에 근접하게 올랐고 10% 포인트 가량. 이게 이제 달라진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상 대결에서 격차가 한 10% 포인트가량 더 커졌어요. 더 늘어났다. 격차가 커졌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가 가상 대결, 양자 가상 대결에서 지난 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뭐 맥시멈이 한 50%였거든요. 예. 지금 보면 60% 맥시멈이 나왔으니까 예. 올라가고 이쪽은 떨어지고 해서 격차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다. 예.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아니, 격차가 더 날 수도 있다. 더 벌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예. 지금 이 민심들이 예. 계속 이제 재정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네. 그래서 뭐 선거가 다가오면 좁혀진다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당연히 좁혀지죠. 그건 뭐 어허. 어디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왜 모른 무응답이 없어지면서 이제 다 모든 정당 후보가 올라가긴 할 텐데 네. 이게 이제 막 영남에서는 막판 견제론이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뭐 뒤집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맞긴 한 그런 게 네. 있어 온 건 맞는데 예. 그게 이제 뭔가 보호할 게 있어야 될 때. 아하. 이 보수의 이제 이 흐름의 기류를 보호해 줘야지 다음번에 이제 좀 커가지 이게 있을 때 작동할 수 있는 건데 네. 보호할 가치가 지금 분명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에 뭘 보호? 그러니까 막판 이 견제론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는 있을 텐데 그것이 승패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의 흐름으로 발생할지 여부가 네. 이전에 비해서는 불투명하다라고 보시면 좋고 네. 지금 이제 이 조사 결과들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대구에서 이게 이제 어떤 것이냐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예. 여론은 날씨 변화도 있고 예. 기후 변화도 있다. 맞아요. 이제 이런 표현 이제 예. 쓰는데 이거를 뭐 대구가 그래서 완전히 지형이 바뀌었다, 정서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날씨 변화는 아닌 거예요. 예. 단순한. 예. 왜냐하면 여러 조사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조금씩 변화되고 최근에 이거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게 계절 변화는 되는 거거든요. 계절 변화는 최소한 계절 변화까지는 왔다. 되는 대구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 흐름이 저는 뭐 지금 막 60대고 막 이런 부분들은 조절이 되긴 할 텐데 네네. 그 기본적인 이제 우세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캠페인이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우리 동네를 얼마나 발전시킬 거냐. 어제 이제 김부겸 전 총리 회견에서도 5조씩 20조를 준다는데 왜 통합을 안 하냐. 일단 뭐 대구시장에 당선이 되면 그것부터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구 시민들을 만나보면 김부겸이 나오라고 해라. 그러면 찍어준다. 그럼 민주당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다. 그거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발표된 그 TBC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8.7, 더불어민주당 33.2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는 안 올라오고 있어요. 30%도 대단한 거긴 하죠. 사실은. 대구에서 네, 30%도 네. 대단한 거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서라는 것,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는 거는 누굴 사랑한다는 마음과 같은 거거든요. 네.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순식간에 이제 변한다는 것은 이제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여기서 나선다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를 찍어주세요. 네. 이제 이 캠페인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정당 선거를 치르지 않고 흔히 얘기하는 게 영남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정당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그게 뭐 정당을 떼어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강조를 덜 하라는 예. 얘기거든요. 그러면 뭘 하냐? 인물 선거를 하라는 그러니까 그러면 인물 강조를 더 내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사람 김부겸.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내세우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 김부겸보다 대구 사람 김부겸. 뭐 이렇게 되면 수용도가 그러면 예. 이제 투표를 찍으시는 분들이 예. 민주당 하면 이제 뭔가 이게 사실은 예. 그 지역의 오래된 전통적 지배 정서와 배치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건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를 제공해 줘야 돼요. 예. 대구 사람을 찍는 것이다. 대구 사람을 네, 찍고 그렇게 민주당이 되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런 죄책감, 예. 뭐 정치적인 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덜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캠페인의 묘미일 것이고 그것은 물론 이제 반대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 사람 오세훈?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당을 강조하기보다는 인물을 강조하는 인물을 강조하는. 부분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캠페인 스킬에서 이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아마도 이제 보면은 사투리 많이 쓸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김부겸 왜냐하면 총리가? 네, 왜냐하면 그게 같은 우리
동질감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 하는 예, 거를 예. 하시고 그런 경계심들을 풀기 위해서 예.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깔리는 거죠. 정서적 동질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 어제 보니까 막 욕설도 쓰시고 막 욕도 깜짝 놀랐어요. 공식적 전 세계로 네.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이 되는데 욕을 세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예. 이제 뭐 그런 전략입니까? 캠페인 전략? 그렇죠. 아. 실제 그냥 FM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옛날에 보면은 뭐 정동영 전 장관이 다시 전주에 나와서 네. 어머니 정동영이 돌아왔습니다인가 뭐 하여튼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충북에 그때 정봉구 후보인가 그려 정봉구요 뭐 이런 사투리를 쓰면서 이제 좀 안에 약간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어떤 흐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예. 그런 걸 깨트리는데 이제 이렇게 사투리를 쓰면서 우리 동네 사람이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예. 갖게 하는 것인데요. 뭐 예. 그런 하고 이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뭐 많이 분들이 얘기하지만 뭐 십몇 년 동안 뭐 GRDP가 네. 전국 최저 수준이다. 30년째. 네, 이게 이제 꼴찌라고. 사실은 거의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쵸. 대구에 계신 분들도 알고 있어서 이 경제가 너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제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예, 되는 예. 것인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뭐 추경호 전 총리라든가 또는 이제 최은석 의원이 있어요. 예, CJ 이제 제일제당 CJ 제일제당 사장 출신인데 3년인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경제 부분을 부각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국민의힘 제가 봤을 캠페인 때. 전략이. 예. 근데 이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그 경제를 아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서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 예산과 연계한 경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난 대통령과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람, 예산 폭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먹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예산 경제라고 불러요. 예산 경제. 네. 실제로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누가 더 땡겨올 거냐 중앙 정부의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지방선거에서는 프리미엄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 뭐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뭐 당과 뭐 밀당을 하는 모양새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캠페인의 일환인 거죠. 그것도 사실은. 캠페인에 다 전화도 안 받고 그다음에 뭐 협상 중이다. 뭐 공항 문제 살짝 흘리고 뭐 좀 보따리가 좀 든든해야 가져가서 뭐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있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가서 뛰라 그럼 뛰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 이게 다 전략이었군요. 그게 메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현안들이 아마 이제 그 군공항 이전 관련한 문제, 공항 관련한 이슈가 아직 이제 있고 대구 경북 통합 관련한 사안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어떤 뭔가 주요한 이 기관들의 이전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캠페인 과정에 나오느냐 그것이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도 이제 조건이 아마 두 가지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소극적 조건인데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이 통합을 많이 얘기하지만 대구 경북 통합이 좀 지연되기를 하는 게 이제 일조건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통합하면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구도 이제 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이제 넘긴 했어요. 그렇긴 했는데 경북은 뭐 20% 후반대예요. 근데 만 18세 미만까지는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걸 빼고 하면 이제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이 과반을 차지해요. 그래서 뭐 군위, 의성 이런 데는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50%예요. 와. 근데 투표를 하면 이분들이 한 70% 되는 거죠. 점유비가 거의 투표율이 제일 높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도 더 많고 경북이. 그래서 이게 합치가 그런 게 은근히 이제 지금 보면 민주당이 이제 이게 다 전략이었네요. 이를테면은 TK 통합 왜 안 해주냐. 이제 그거는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냥 그게 됐으면 이제 선거가 이제 지금처럼 유리하게 전개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 후보가 아마도 이진수 후보가 되기를 은근히 바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조사에서 높게 나오지만 각이 이제 분명하게 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경제 관련한 부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어떤 보수의 강경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이 상징성이 워낙 큰 것과 대비가 뚜렷이 되기 때문에 캠페인이 훨씬 수월하고
이제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끝난 네. 어긋난 부분이긴 하죠. 이제 하나만 맞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대구 분들이 이제 요 국면에서 좀 필요하다. 네. 뭐 이제 이런 인식들 좀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당선된다면 뭐 섣부른 예측이긴 합니다만 당선된다면 민주당 출신의 대구시장이 처음이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에요?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뭐 이런 이제 오랫동안 투표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굉장히 뭐 상징성이 야, 엄청난 일이 되는 거네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 민주당 대구에서 하얀 잠바 입고 선거 캠페인 많이 하죠. 파란 잠바 못 입었잖아요. 빨갱이 막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파란 잠바 입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하얀 잠바를 많이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빨간 잠바 못 입고. 예, 그러니까 뭐 국힘이 그래서, 오히려 하얀 잠바 입고 할 거다. 네, 그러니까 뭐 같이 하얀색이거나 예. 아니면 뭐 연한 파란색이거나 이제 하긴 바뀔 수도 하겠죠. 있겠다. 예, 그래서